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인공지능 미니쌤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다르게, 하나하나 함께 특수교육과 에듀테크의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특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더 좀 재밌게, 그 다음에 새롭게, 효율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사실 이제 대면 연수로 만나 뵙고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면서 선생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비대면이지만 제가 좀 대면같이 생각하고 대면의 에너지를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크게 4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에서 에듀테크의 역할 이해. 이 챕터 1에서는 좀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 장애 이해 교육의 실제 사례. 통합 학급이 있는 이제 일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경우에 이제 장애 이해 교육을 업무로 맡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때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장애 이해 교육의 실제 사례, 도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도구 및 수업의 실제.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에듀테크 도구들을 제가 엄선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또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수업 콘텐츠들과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참 수업만 해도 24시간이 부족한데 업무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특수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수교육에서 에듀테크의 역할 이해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특수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그 안에서 에듀테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의 목적입니다. 특수교육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최대한 성장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학생들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은 똑같은 목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알맞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숭고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체계 이해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개별화 교육계획, IEP 프로그램입니다. IEP는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계획은 단순히 양식에 맞춰 쓰는 문서가 아니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강점,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교육 설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 또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정말 촘촘하게 설계된 학생 중심의 교육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교육 환경에서는 이 IEP가 학생의 참여와 성공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수업 속에서 어떻게 지원할지, 또 어떤 보조를 제공할지 모두 이 계획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어요. 이 많은 개별화 요구들, 선생님들께서 한 명만 가르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의 개별화된 요구들,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교사의 손과 시간이 모자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가 꼭 필요해지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듀테크는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개인화된 지원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수업, 평가, 의사소통, 심지어는 일상생활까지 이런 기술들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되어줄 수 있죠. 에듀테크는 좀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수업을 디지털화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이들의 목소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창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에듀테크, 이름은 뭔가 좀 어렵게 저는 느껴졌는데요. 처음에 이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보았을 때 살펴볼게요. 에듀테크는 교육, 에듀케이션과 기술,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입니다.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예요. 중요한 건 이 수업에 기기를 투입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성에 맞춰서 수업을 유연하게 설계해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에듀테크의 항목을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공학, 두 번째는 교육용 앱이나 웹 기반의 도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즘에 정말 주목 많이 받고 있는 생성형 AI 도구입니다. 보조공학은 신체적, 의사소통, 인지적 제한을 보완해주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시선 추적을 해주는, 학생들의 시선이 화면에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이제 추적해주는 시선 추적 장치라던가 이 의사소통 기기 같은 것들이 여기 보조공학에 해당됩니다. 교육용 앱이나 웹 같은 도구들은 수업과 일상에서 학습을 도와주는 콘텐츠 중심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제가 뒤에서 사례로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앱이나 웹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쓰시는 타이머 앱이라던가 루틴 관리해주는 앱, 이런 수업과 일상에서 학습을 도와주는 그 넓은 범위의 콘텐츠 중심의 도구들을 다 이 항목에 묶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도구,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네, 챗GPT. 네, 챗GPT처럼 창의적인 표현을 도와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또 학생들이 뭔가 만든 결과물을 조금 더 멋지게 창의적으로 표현해주는 보조 도구로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도구입니다. 앞서서 이제 에듀테크의 개념과 범주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럼 과연 이 에듀테크가 특수교육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지 조금 더 교육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보편적 학습 설계, 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디지털 격차보다 디지털 맞춤이다. 이 키워드 2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를 위한 설계, 우리말로 좀 풀어보자면 학습을 위한 보편적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UDL은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마다 다를 수 있는 학습 방식, 표현 방식, 참여 방식을 수업 안에 처음부터 다양하게 설계하자라는 접근이에요. 선생님들도 그 수업의 현장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학생은 글보다는 이미지로 이해하고 또 어떤 학생은 말보다는 손으로 표현하는 게 편할 수 있죠. 또 어떤 학생은 직접 움직이거나 조작하면서 배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이 하나의 교실 안에서 가능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에듀테크는 이런 유연한 수업 설계를 실현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하나 쓰는 수업, 이런 접근이 아니라 학생들 모두가 자기답게 자기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수단이라는 거죠. 2번째,
디지털 격차보다 디지털 맞춤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디지털 격차를 좀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하게 누가 더 좋은 기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누구에게 어떤 기술이 어떻게 필요한가 좀 더 깊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같은 도구라도 학생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쓰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타이머 앱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타이머 앱이 자폐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자폐 스펙트럼의 학생들에게는 루틴의 안정감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주의 집중이 어려운 학생에게 가져가면 학습 시간을 조절해주는 학습 시간 조절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또 이거를 불안이 좀 높은 학생에게 가져가면 감정 조절을 위한 예고 차원의 예고를 해주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있냐 없냐 보다는 그 기술의 맥락, 적합성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에듀테크를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저는 정말 많은 에듀테크를 이제 테스트해보고 수업에 적용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될수록 자주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기술의 효율성에 집중하다 보면 그 교육의 본질에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의존의 위험성입니다. 에듀테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술은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교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도구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교육적 판단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적 판단 위에서 이 기술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 도구가 요즘에 되게 핫하대. 최신이래. 선생님들이 많이 쓰신데 이런 이유로 수업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수업에 맞는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가? 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이 수업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교사가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정보 접근권과 사용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모든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에요.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언어, 그다음에 시각 청각적인 정보, 조작 방식,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이 도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접근 가능한 설계가 되어 있는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또 저학년 학생, 이런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챕터는 장애 이해 교육의 실제 사례입니다. 통합 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맡는 역할 정말 넓고 또 많습니다. 먼저 장애 이해 교육 담당자로서 장애 이해 교육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학교마다 물론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통합 학급이 한 학급이라도 있는 경우에 장애 이해 교육은 거의 대부분 특수교사가 주도하게 됩니다. 계기 교육 자료를 만들고 전체 학년 또는 학급 대상 수업을 기획하고 때로는 학부모 안내나 행사까지 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애 이해 교육이 우리 반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화와 인식 변화에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특수교사 한 사람에게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이 이 앞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특수교사 한 명이 학교 전체를 감당하는 구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내 전 학년,
모든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특수교사 한 명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수업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구조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힘들다라는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그 장애 이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고 또 수업이 지속성과 연결성을 갖기도 어렵고 결국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감 있는 자료와 도구, 지속 가능한 구성 방식을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선생님들의 고민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제가 실제 장애 이해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어요. 정말 이게 실제적인 자료라서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어디서 그런 PPT나 학습지를 받을 수 있는지 다 링크로 걸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차별금지 인공지능 만들기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만든다고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쉽고 재밌는 수업입니다. 디지털 기기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수업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링크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 들어가면 제 블로그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물론 오늘은 저희의 주제가 장애 이해 교육이지만 에듀테크 인공지능 융합 교육 수업 콘텐츠를 제가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중에 하나 사례인 이제 장애 이해 교육과 관련된 차별금지 인공지능 만들기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쭉 훑고 그 다음에 직접 그 수업 PPT를 다운받아서 실제 수업 그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도 제가 좀 균형 있게 담은 수업이에요.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차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핵심 주제 차이와 차별의 차이를 알아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차이와 차별로 분류해서 차별금지 인공지능을 완성하는 흐름입니다. 사회, 도덕, 인공지능을 융합한 장애 이해 교육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콘텐츠의 전체적인 내용, PPT의 전체적인 흐름과 실제 제가 수업했던 그 모습을 장면 제가 찍어서 올려두었습니다. 아이들이 토의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와 차별을 분류해서 학습지에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뭔가 최첨단의 디지털 기기를 상상하셨던 선생님들, 종이로도 디지털 기기 없이도 인공지능 교육, 장애 이해 교육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런 그 자세한 흐름은 오늘 연수 끝나면 또 이제 깜빡하시고 까먹으시고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수업의 자세한 그런 설명,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올려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수 끝나고 좀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는 선생님들 여기서 한 번 더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직접 한번 제가 만든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지금 업로드된 파일 종류 보시면 PPT 파일 하나, 학생용 그 활동지 하나, 교사용 활동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PPT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받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 인공지능 만들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데이터로 굴러가는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연료다, 그 다음에 원유다라는 표현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편견도 없고 차별도 하지 않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네, 학생들과 이제 활동 첫 번째에서 살펴본 영상인데요. 이게 백인 범죄자가 있고 흑인 범죄자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이 2명의 도난범 중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이 흑인을 골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결정이죠. 인공지능이 왜 이런 차별을 할까? 그거는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그 인간의 데이터에 차별적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이런 편견이 담긴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좋은 데이터를 줘야 된다. 차별이 없는 데이터를 줘야 된다. 편견이 없는 데이터를 줘야 된다라는 교육적 그 흐름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너무 좋아서 이 영상의 그 일부 이미지를 가지고 PPT를 작성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경사로를 만드는 것. 차이일까요? 차별일까요? 차이죠.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것. 이거는 차이일까요? 차별일까요? 차이입니다. 장애우들은 정상인보다 힘들기 때문에 동정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 차별이죠.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표현조차도 차별적인 언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비하를 담고 있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시로 벙어리 장갑이 아니라 손모아 장갑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수준이 결코 어렵지 않죠. 장애 이해 교육에 인공지능이라는 좀 어려워 보이는 주제를 덮었는데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오랫동안 모아온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지 결정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차별하지 않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그 차이와 차별이라는 데이터를 분류해서 잘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흐름으로 수업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토의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가위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올려서 차이와 차별 데이터를 분류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답을 확인한 후에 풀로 붙여줍니다라는 제가 실제 수업한 후에 그런 저의 실패 요소. 아이들이 이제 토의를 하고 바로 풀로 붙이니까 이게 정답이 아닌 경우에 아이들 뗐다 이제 활동지 막 찢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실패 경험담을 담은 활동 방법까지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활동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장애 이해뿐만 아니라 좀 성차별,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 인종차별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와 차별을 분류해서 오려가지고 붙이는 활동으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아이들이 실제 수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토의하는 모습,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전체 흐름이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아이들이 실제 수업하는 장면만 맞아, 이거 차별이야. 또 차별. 이거 맞지? 보시는 것처럼 저는 4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토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려서 학습지에 배치하도록 한 후에 답을 맞춰본 후 풀로 붙인 활동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선생님 보시면요. 아이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차이는 뭐 별, 그다음에 차별은 세모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기호를 정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차별 금지 인공지능 만들기 장애 이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융합한 수업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지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활동지도 이렇게 저장해서 보시면 네, 이 전체 내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와 차별을 분류해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활동, 학습지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수업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요, 두 가지 교육적 관점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 이해 교육 측면입니다. 학생들이 장애를 부족함이나 특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차이로 인식하도록 돕고 차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왜 그것이 문제인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존중과 포용의 태도를 기를 수 있겠죠. 다음은 인공지능 교육 측면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죠.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데이터가 입력되면 인공지능도 차별하지 않을까? 이 수업의 사실 출발점이 여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학생들이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면서 인공지능이 편견 없는, 차별 없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업의 가장 큰 의미는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또 그걸 차별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포용사회의 기본이면서 그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감수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또 기술을 정의롭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려는 태도를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차이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 차이를 차별로 연결하는 시선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AI도 이 점을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이 기술을 만들고 사용할 그 미래 세대이니만큼 이런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일회성의 계기교육 수업이 아니라 도덕, 사회, 실과 이런 여러 가지 교과들과도 연결할 수 있어서 융합형 장애이해 교육 수업으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직접 그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각 보조 기술을 체험해보는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링크에 제가 접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보조 어플리케이션 설리번 플러스를 활용한 수업이에요. 제가 우연히 설리번 플러스라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과 같은 시각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직접 장애 이해 교육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발한 수업 자료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설리번에 대한 특징들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고요. 이 설리번 플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로 그 장면을 인식시키면 이게 어떤 것인지 안내를 해줍니다. 음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컵이 있습니다. 또 지금 리모컨이 위에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로 인식을 시키면 침대 위에 리모컨이 보인다. 그 다음에 텍스트도 인식을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찾기 어려운 약에 대한 정보라던가 유통기한 이런 정보들도 이런 보조도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아이들과 직접 체험해보고 장애인들은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이 수업 자료를 만들 때 꼭 아이들과 보고 싶었던 영상이 이 두 개예요.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선생님들께 자료를 보여드려야 해서
저작권 이슈 때문에 풀 영상은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이 썸네일만 보시면 이 6살 친구인데 색을 처음 본 이 친구의 반응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아이가 처음 이제 색깔을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준비해준 이 선글라스를 보고 세상을 보는 이 친구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요거는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파란색이에요 그러면서 막 색깔을 보러 다녀요. 이 마지막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제가 몇 번이고 다시 보는데도 굉장히 좀 눈물이 울컥 날 정도로 뭉클한데요. 네, 이런 장면을 이제 제가 수업 그 컨텐츠에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아이들과 동기유발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색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아이들과 충분히 동기유발을 한 후에 시각 장애인들에게 이제 색깔을 설명하는 이 영상도 되게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에게 색깔을 설명한 영상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색을 그다음에 내가 보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활동도 담아보았습니다. 색을 어떻게 설명하지? 어렵죠. 파랑은 어떤 색일까요? 파랑은 물 같고 내 베개도 파랑색이에요. 셔츠도 파랑색인데 네, 지금 막 짜증을 내고 있죠. 파랑을 소리로 내면 어떨까? 이런 식의 다양한 감각적인 활동도 제 콘텐츠에 담아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다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시각장애인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만든 수업 자료예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무슨 색인가요? 정말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동기유발 단계에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감동적인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본 후에 시각장애인에게 색깔을 설명하는 활동을 바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설명해봅시다 라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각보조 앱인 이 설리번 플러스를 아이들과 체험해 봤습니다. 실제 장애인분들이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보조 도구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보겠습니다. 좀 뒤에 활용하는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색깔을 인식하고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 이게 어떤 색깔인지 뭔지 설명을 해줍니다. 음성으로. 또 전기, 콘센트 관련해서 지금 카메라가 인식하고 보여주는 장면이죠. 얼굴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인식해서 몇 살 누가 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도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재미있는 미션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단순히 이런 기능이 있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시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장애 이해 교육으로 실제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그 흰지팡이로 이제 아이들 길을 이제 안대를 쓰고 길을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분을 이제 도와드려서 길을 찾는 걸 도와드리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 인공지능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유니버셜한 관점에서 너무 시혜적인 뭔가 이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이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런 보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걸 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장애 이해 교육의 프로그램 활동도 변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과 인공지능 시각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런 미션을 활용하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프로그램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요. 이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의 일상에 대해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장애인의 삶의 가능성을 넓혀주는가를 직접 체험을 통해 이해하도록 설계된 수업입니다. 두 가지 목적부터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장애 이해 교육 측면에서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다. 이런 관점을 넘어서 장애를 지원받는 삶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태도, 이것이 제가 이 수업을 기획한 핵심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설리번 플러스 앱을 이용해서 사물이나 문자를 인식하는 활동을 체험을 하면서 학생들이 장애인의 삶 이꼴 불편한 삶 이것이 아니라 기술과 연결된 자율적인, 적극적이라는 삶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똑똑한 기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책임있게 설계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도와줍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기술이 단순한 재미나 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지구의 모든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책임있는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수업의 의의는 기존 장애 이해 교육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장애를 단지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사회 참여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술은 단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기술이 도달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통해 사회적 시선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쓰는 세대만이 아니라 이런 기술을 만들고 설계해 나갈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조공학 체험, 이런 체험은 장애인의 능동적인 참여, 도전적인 감각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눈을 가리고 앱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텍스트로 소리를 들으면서 정보에 접근하는 경험을 하면서 기술의 힘을 느끼고 동시에 그 기존의 시혜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조금 더 능동적인 관점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챕터, 특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도구 및 수업의 실제 챕터입니다. 오늘 4개 챕터 중에 가장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 약간 메인 몸통 같은 챕터인데요. 정말 제가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그 에듀테크들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수 교육의 좀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이자 어려운 점의 하나가 그런 아이들의 수준, 그 다음에 흥미, 이런 것이 정말 다양하다,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그 스펙트럼에 그 모두 만족하고 싶은 또 도구들을 많이 담다 보니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요. 제가 교육 주제별로 이렇게 패들렛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패들렛에 접속하는 방법,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놔서 링크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연수 끝나고도 계속 상시적으로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필요한 주제, 필요한 그런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특수교육에 사용할 에듀테크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을 때 저는 즉각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뭔가 다른 활동을 하다 보면 지체되고 늘어지는 것들이 특수교육 상황에서는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에듀테크를 중심으로 선별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한 점이 제가 앞부분에 음악 교육과 미술 교육 주제를 가장 먼저 담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좀 강조되는,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먼저 우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롬 뮤직 랩입니다. 아마 익숙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크롬 뮤직 랩은 정말 다양한 이제 음악 교과와 관련된 아주 쉽고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기 이거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리듬입니다. 리듬은 이렇게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능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직접 내가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타악기들을 지금 제가 마이크를 설정해놔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리듬들을 여러 가지 음색으로 연주해 볼 수 있는 아주 반응도 즉각적이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이제 캐릭터들이 귀여우면서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로그인도 따로 필요 없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이 링크만 제공해주면 되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에듀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요. 저는 특수교육 대상자든 아니든 에듀테크를 바로 직접 투입하는 그런 교육 활동을 지향합니다. 아이들과 충분하게 이제 디지털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완성도 높은 에듀테크 수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경우 이런 소리 감각에 굉장히 호기심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것, 여러 가지 타악기들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몸으로 이런 소리를 표현해보는 활동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타악기 소리를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입으로 소리를 내보고, 그다음에 발구르기라던가 손뼉치기라던가, 아니면 이건 트라이앵글이니까 쇠 재질의 뭔가를 두드려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탐색 활동을 충분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직접 바로 디지털로 크롬 뮤직 랩으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쿵짝짝, 쿵쿵쿵 이런 식으로 발구르기와 손뼉치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리듬을 만들고 서로 만든 리듬을 같이 쳐보는 활동, 이런 거를 활동지로 구성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런 리듬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도 가져가면 충분히 이 크롬 뮤직랩으로 다양한 특수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활동 자료는요, 제가 지금 공유드린 이 패들렛 가장 아래에 참고 자료에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나온 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그 자료집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에듀테크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이제 발췌해서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제가 참고한 여기 제가 출처로 남긴 이 자료 링크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크롬 뮤직랩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에듀테크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탐색 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악 교육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제가 실습 도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림을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뮤지컬 캔버스,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만든 어느 정도 검증된 로그인이 따로 필요 없는 괜찮은 에듀테크 툴입니다. 요거와 그 다음에 가사만 입력하면 멋진 노래를 만들어주는 수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이라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을 천천히 보여드릴 거고요. 선생님께서 꼭 이거 실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수 후에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뮤지컬 캔버스. 뮤지컬 캔버스 이 프로그램은요, PC에서 활용하셔야 잘 구동이 됩니다. 제가 지금 로그인 따로 안 했죠? 회원가입 따로 안 했습니다. 링크만 있으면 모두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접속하시면 바로 이 캔버스가 나옵니다. 캔버스에 아주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막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충분한 탐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과 지금 이거 디지털로 하기 전에 뭔가 이제 직접 그림을 크레파스나 색칠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는 활동 좋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주제 없이 그냥 막 그리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수업하시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도구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이제 붓으로 제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저는 음악 교과할 때 이 도구를 어떤 음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감상을 내가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제 없이 막 해보고 이게 페인트도 기능이 있습니다. 페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넓은 부분은 채워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마구마구 그렸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정신세계 뭐 이런 식의 추상화라고 의미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Generate Music 눌러줍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분석합니다. 어떤 색을 썼는지, 어떤 모양을 썼는지 분석을 해서 이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신기하죠? 지금 보시면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아쉬운데 이게 인공지능이 내 그림을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듬이 어떨 것 같고, 그 다음에 너의 이런 붓터치는 어떨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고, 뭐 에너지가 넘치고, 너의 색깔은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이들과 너무 하고 싶어서 번역 기능을 돌렸는데도 이 내용은 이 사이트 창 내에서는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것까지 아이들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직접 번역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복사해서 번역기로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정말 쉽게 뚝딱 그린 그림 어떤 음악과 연결되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선생님 어떤가요? 좀 감각적인 음악이 좀 나왔나요? 네, 이 음악을 듣고 뭔가 여기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보는 활동, 이것도 재밌겠죠. 완성한 이 음악 작품은요, 이거는 정말 그림과 음악 두 개의 작품이 한 번에 연결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리긴 너무 아쉽단 말이죠.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생성이 돼서 이 링크로 패들렛에 이제 아카이빙해서 공유하실 수도 있고, 뭐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오늘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하실 때도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이고 표현이 되게 다채로운 뮤지컬 캔버스의 사용 방법과 그다음 중간중간 이걸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뮤지컬 캔버스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수노입니다. 수노는 정말 약간 획기적인 툴이에요. 그리고 획기적인 툴이고 모든 주제, 거의 모든 주제에 그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툴 같은 도구입니다. 접속하셔서 크리에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환경이 영어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 환경, 한국어 환경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한국어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사를 입력할 거예요. 가사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노래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말이 이렇게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심플 모드, 단순한이라고 되어 있는 심플 모드가 있고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해서 관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플 모드, 그 다음에 커스텀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게 기준이냐면 인공지능의 도움이 얼마나 크고 적냐 요거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심플은요,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그냥 가사만 대략적으로 입력하면 돼요. 이런 의미고요. 커스텀은 말 그대로 내가 다 커스텀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노래를 만드는 요것만 조금 살짝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가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 이해 교육에 대한 노래를 이제 가사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노래를 만들 거야. 가사 작성해줘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래 가사가 뚝딱 나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방법이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부분만 올렸습니다. 이게 그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두 개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 금방 만들어졌죠. 이렇게 가사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뭐 이런 음악 장르 정도까지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힙합 스타일로 만들 거다, R&B 스타일로 만들 거다, 이런 식의 세부적인 조정까지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사를 입력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두 가지 곡 한번 다 들어보죠. 다른 모습, 다른 소리, 처음엔 낯설어도 괜찮아요.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면 우리의 세상
여기까지 들어보고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습, 다른 소리, 처음엔 낯설어도 괜찮아요.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면 우리의 세상이 보여요. 함께 걸어요, 함께 웃어요. 손을 잡고 멀리 가요. 다름은 틀림이 아닌 특별함, 우리 함께 만드는 세상. 빠르게 걷는 친구도 천천히 걷는 너도 좋아요.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으면 길은 결국 하나예요. 너의 빛과 너의 색깔 모두가 모여 모지게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린 서로를 완성해요. 함께 걸어요, 함께 웃어요. 손을 잡고 멀리 가요. 다름은 틀림이 아닌 특별함, 우리 함께 만드는 세상. 빠르게 네, 이렇게 멋있는 곡이 두 곡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단순 심플 모드에서 간단하게 노래의 가사를 입력하니까 두 가지 곡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제가 커스텀, 좀 인공지능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관습 모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가사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스타일도 제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귀여운 목소리로 만들고 싶은데요. 귀여운 목소리로. 그리고 이렇게 여기 태그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좀 어린이 노래로 만들고 싶다. 칠드런송 쉽게 입력하면 되고, 또 이게 좀 태그 스타일 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 추천 장르와 분위기 레퍼런스를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키즈송, 그 다음에 칠드런송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의 스타일을 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쾌한 리듬, 유아. 또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런 식의 좀 더 고급 옵션, 좀 세부적인 설정도 할 수 있는데 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또 두 가지의 곡이 뚝딱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다른 모습, 다른 소리, 우리가 만났을 때 처음엔 좀 낯설어도 마음은 같아요. 빠르게 걷는 친구도 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뭔가 인공지능이 만든 이제 결과물이니까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그 부분은 이렇게 가사를 직접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되는 부분은 수정하셔가지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다른 노래 한 곡도 들어보죠. 다른 모습, 다른 소리, 우리가 만났을 때 처음엔 좀 낯설어도 마음은 같아요. 빠르게 걷는 친구도 천천히 걷는 너도
손짓으로 네, 이렇게 아주 쉽게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된 노래, 마음에 드는 곡을 하나 찾았다고 해볼게요. 이 곡을 아이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고 우리 반에 뭐 반가처럼 만들고 싶다. 이 경우에는요, 저장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그러면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공유 표시를 누르시면요. 공유 표시를 누르면 링크가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창에 컨트롤 V 하면 바로 이 노래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공유하실 때 이 링크 생성하셔서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여기 점점점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좋은 점이 오디오 파일만 받으실 수도 있고 비디오, 가사가 나오는 비디오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필요하신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거를 뭐 학급 설명회라던가 아니면 운동회 아니면 우리 반 단체로 뭔가를 하는 활동이 있을 때 BGM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끼리 단합력을 기르는 데도 좋고 주제와 관련돼서 음악으로 느껴보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수노의 활용 방법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보여드렸는데 이걸 그러면 수업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수노는 아이들과 직접 노래를 만드는데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장애 이해 교육을 주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장애 이해 교육을 가지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래를 써서 가사를 써서 그 단순한 심플 무드로 아이들이 만든 좀 약간은 그 어설픈 가사들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정말 멋진 가사와 음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직접 주제에 맞는 장애 이해 송을 만드는 활동도 해보실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대상이 저학년이거나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 친구들이다 한 편의 가사를 써내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반 친구마다 가사 한 줄씩을 써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반가라고 가정을 하면 누구누구는 무엇을 잘해 누구누구는 어떤 친구야 누구누구는 뭐에 자신 있어.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을 이제 소개하는 그 문장을 아이들한테 적게 해서 그 가사를 다 선생님들이 수업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정하고 음악의 장르를 결정하시면 그게 우리 반의 또 멋진 반가가 됩니다. 우리 반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 반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저학년은 전체 노래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문장을 조금씩 이렇게 작성하도록 해서 그 가사를 모아 전체 하나로 만드는 협업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보았어요. 제가 실제로 우리 고학년 친구들과 장애 이해 송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저는 이렇게 좀 수업 콘텐츠들을 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아카이빙을 열심히 해놓는 편입니다. 장애 이해 교육을 주제로 이제 앨범처럼 제가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6학년 학생들이 만든 인공지능으로 만든 장애 이해 송 플레이리스트처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장애 이해 교육 주간에 이 노래를 저희 반에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맴돌아도 포도밭 위로 걸음을 따라가 눈 가득 점자가 가득 차도 보청기 귀에 착용한 너의 귀가 점만 보다가 빛은 안 보여 싫다고 말했더니 그들은 보여 시각장애인이라고 꼭 못 믿어 장애는 깨서 그것이야 우리와 같은 사람들았어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해 함께 걷는 길 우린 다른 것이야 장애인인
네, 한 명 한 명 이제 가사도 다 다르고 또 음악의 장르도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개별 맞춤형 산출물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장애 이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노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악 교육 관련해서 크롬 뮤직랩 소개해 드렸습니다. 크롬 뮤직랩의 리듬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탐구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강조한 것, 바로 에듀테크를 아이들에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탐색 활동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표현력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는 뮤지컬 캔버스와 가사만 입력하면 멋진 노래를 만들어주는 수노, 여러 가지 주제에 접목할 수 있는 만능툴 같은 똑똑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악 교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음악 교육 관련 에듀테크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같은 예술 교육적인 맥락에서 소개해드릴 도구 컬러 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런 예술 수업할 때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정말 애용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구글이라는 대기업에서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적인 측면, 그다음에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증됐다라는 점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만든 프로그램 오늘 보여드린 게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컬러 헌트는요, 말 그대로 색깔을 사냥한다 이런 의미예요. 되게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렇게 처음에 제시가 됩니다. 확인하셨겠지만 저 로그인, 회원가입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좀 유명한 작품, 이렇게 학생들이랑 감상 수업할 때 활용하면 좋은데요. 좀 그래도 단순한 구조의 이 작품으로 한번 해보죠. 작품을 선택을 하면 카메라가 이제 권한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권한을 허용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활성화 시키는데요. 활성화하고 난 다음에 그림에 들어갈 4가지의 색깔을 이제 카메라로 인식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PC 환경이라서 어려운데 지금 주어진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카메라가 인식한 요 색깔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업 현장이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색깔을 찾아서 찍고 이 4가지 색을 이제 헌트하는 거죠. 사냥을 해서 인식을 시키면 그 4가지의 색깔로 구성된 작품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저는 지금 촬영하는 곳에 그 한계 때문에 4가지의 다양한 색깔들을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과 수업하신다면 여러 가지 색깔을 찾으셔서 그 색깔들로 구성된 작품을 나만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탐색 활동을 가져갈 수 있는가? 제일 먼저 교실 속에서 어떤 색깔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 교실에는 어떤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을까요? 찾아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명화를 미리 살펴보면 좋겠죠. 이 명화 안에는 어떤 색깔이 있을까요? 이렇게 작품 하나로 살펴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명화를 제시한 다음에 이거를 좀 메인 색깔별로 분류해보는 활동, 지금 제시된 그림처럼 색깔별로 분류해보는 활동, 이렇게 탐색 활동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색깔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런 감상 활동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헌트 앞에서 보여드린 컬러헌트에 접속하셔가지고 교실의 여러 가지 색깔을 찾아다니면서 나만의 그림을 완성하는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이 컬러헌트는 이제 감상 영역을 굉장히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요. 아이들이 한 곳에 앉아있는 활동이 아니라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색깔을 탐색하고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대로
그냥 컬러헌트를 소개하고 링크 주고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라고 단조롭게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속의 색깔을 찾아보고 명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해보고 색깔의 느낌과 그런 감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완성하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활동과 디지털적인 활동이 함께 같이 가는 수업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제 도구는요, 투닝 매직과 오르세 미술관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구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닝 매직 한번 들어가 보죠. 투닝 매직은 사실 웹툰을 제작하는 걸로 가장 알려진 플랫폼입니다. 제가 투닝 매직을 걸어 두었는데 사실 투닝 에디터에 들어가면 가장 이제 이 투닝의 대표적인 기능인 웹툰 그리기 기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왕 제가 투닝을 보여드리는 김에 조금 투닝 에디터, 웹툰 만들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4개 이상은 프로에서, 그러니까 유료 버전에서 가능하다라고 안내가 떠요. 사실 교사는 교육용 계정으로 무료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을 무료로 프로 계정을 이용할 수 있기는 한데 저는 3개로도 좀 아이들한테 시범 보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3개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이제 제가 연습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또 제작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삭제했는데 같은 경고창이 또 뜹니다. 왜냐하면 휴지통을 포함해서 3개의 작업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휴지통에 있는 그 작품까지, 프로젝트까지 삭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휴지통을 아카이빙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이런 규칙 같아요. 이제 휴지통도 삭제를 했으니까 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아이들이 웹툰을 만들 수 있는 캔버스랑 이제 기능창이 활성화됩니다. 투닝의 좀 강점은요, 주제만 주면 아이들이 정말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진짜 몰입해서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웹툰 만들기가 재밌기도 하지만 뭔가 나만의 캐릭터를 꾸미고 시나리오를 풀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웹툰 만들기 전체 과정을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공지능 기능,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과 해보면 재밌을 그런 인공지능 기능만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기능으로 들어오셔서요. 뭔가 자기와 닮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캐릭터를 하나 골라줍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동물 캐릭터보다는 사람 모양 캐릭터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누르면 캐릭터가 이제 캔버스에 생성이 되죠. 이게 무슨 인공지능 기능이냐? 여기 끝이 아닙니다. 이제 캐릭터를 누르시고 왼쪽에 캐릭터와 관련된 기능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세 번째 기능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면 나를 카메라로 찍어서 나를 닮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동 생성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제 카메라가 활성화되죠. 그럼 카메라를 켜고 이제 촬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촬영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이제 인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얼굴을 인식을 하면 이 얼굴과 닮은 캐릭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으로 캐릭터 생성하기 기능인데 이렇게 나와 닮은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뭔가 작품을 만들 때 좀 더 자기를 더 캐릭터에 투영해서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게 캐릭터를 누르고 표정을 누르면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클릭 하나만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감정 수업을 할 때 사용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뭔가 감정을 읽는데, 감정을 파악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그런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에 서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은 언제 지을까? 그리고 이 표정과 어울리는 뭐 말풍선의 내용은 뭘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표정을 지을까? 이런 표정과 감정 관련된 수업을 하기에도 좋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좀 환한 표정을 가지고 또 인공지능 기능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해서요. 제가 여기에다가 나 지금 너무 즐거워 라는 표정을 해볼게요. 그 말을 써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요거와 이 캐릭터의 이제 표정이 맞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AI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누르면 활성화되는 AI 기능을 누르면 이 텍스트에 맞게 캐릭터가 표정과 동작을 바꿉니다. 지금 동작도 바뀌었는데 보이시죠? 제가 그럼 이번엔 나 너무 슬퍼라고 바꿔볼게요. 슬퍼라고 하고 AI를 누르면 인공지능이 이 텍스트에 맞게 또 동작과 표정을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아이들과 감정을 탐색해보는 수업 해보실 수 있으니까 가져가 보시고요. 저는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원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투닝 매직 기능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닝 매직은 쉽게 설명하면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이미지 생성 AI. 근데 생성형 AI의 그 생성형 AI를 이제 이용하는 열쇠라고 한다면 프롬프트일 거예요. 프롬프트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것을 생성할지 이제 주문서 이제 주문서를 넣는 건데요. 보통 이 주문을 문장으로 넣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는 소년 2명 그려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문장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우리 특히 특수교육 친구들한테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문장으로 서술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투닝 매직은요, 뭐가 좋냐면요, 키워드만 입력하면, 단어들만 입력하면 그 단어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키워드만 입력을 해볼게요. 여름이고요. 가족이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요. 이렇게 아주 짧은 키워드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환경으로 한번 가지고 와서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 아이들한테 주제만 주고 이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일단 그 디지털 기기는 잠시 뒤에 놓으시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의 키워드를 아이들한테 찾아보게 하는 거죠. 이 그림의 그 핵심 단어들은 뭘까? 여름, 가족, 바닷가, 행복, 여행,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학생들 입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키워드 정말 제가 쉽게 입력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김홍도에서부터 방고흐, 피카소, 르누아르, 몬드리안 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티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마티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이미지를 뚝딱 생성해 줍니다. 클릭을 하니까 제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딱 마티스 화풍에 여름과 가족이 연상되는 행복한 여름 휴가 모습이 보이죠. 이 그림은 점점점 누르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스타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스타일을 누가 좋을까요? 방고흐 스타일로 한번 그려볼까요? 방고흐 스타일로 그리고 이미지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같은 키워드로 어떤 또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지. 짠! 같은 프롬프트로 이런 방고흐 스타일의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정말 어렵지 않게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화가들의 화풍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투닝 매직이었습니다. 투닝 매직은 하루에 5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업 한 번 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횟수라서 수업에 가져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투닝 매직 기능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오르세 미술관 투어인데요. 좀 간단한 거라 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을 이렇게 바로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렇게 직접 보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각상들도 감상할 수 있고, 유명한 그림들은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도 클릭하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교실 안에서 뭔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다른 미술관 견학해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멋진 오르세 미술관을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과 미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술 영역의 에듀테크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과학 교육 관련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티처블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쉽게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학생들도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모델을 생성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 데이터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거, 오디오를 학습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전체 포즈를 학습시키는 거, 이렇게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미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표준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학습시킬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얼마나 쉬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가위바위보를 인식하는, 주먹 가위보를 인식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인식하고 카메라를 켭니다. 카메라 허용을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주먹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 입력이 끝난 거예요. 아이고, 제가 가위를 해버렸네요. 이거를 주먹으로 바꾸고, 가위로 바꾸고, 여기를 가위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가위 이미지도 이제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가위 여러 가지. 그래서 요런 가위도 넣고, 지금 제가 카메라 착각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가위에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보로 입력을 해보죠. 보도 다양한 각도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모델 학습시키기 바로 누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입력한 주먹, 가위, 보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카메라를 활성화하고 가위, 보를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주먹을 하면 가위 100% 나오고요. 가위, 주먹, 가위, 가위. 지금 보이시나요? 출력
값이 바뀌는 거. 제가 아주 간단한 머신러닝 원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 저는 아주 간단한 가위바위보를 예시로 드렸기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요. 제가 아래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손 씻기의 과정 있잖아요. 손 씻기의 과정을 뭐 손등 씻기, 손가락 씻기, 손톱 아래 씻기, 엄지 씻기 이런 과정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학습을 시켜서 촬영을 해가지고 손 씻기 과정을 아이들과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대고 직접 손을 움직여 보면서 해볼 수도 있고요. 건강한 음식, 안 건강한 음식을 분류해보고 그 그림을 직접 카메라에다가 대보면서 어떤 게 건강한 음식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미지 프로젝트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포즈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운동 동작을 이제 카메라로 인식해서 요가 동작이라던가 아니면 체조 동작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아주 간단한 티처블 머시드 원리 보여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가서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티처블 머시드 보여드렸습니다. 과학 교육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동물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학 교육 가져가실 때도 동물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탐색 활동을 가져가시는데요. 병아리, 송아지, 오리, 개구리, 가재, 소라 이런 동물 찾기 활동을 해보시고 이런 선입기 활동 같은 재미있는 동기유발 활동 진행하신 후에 요 기능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구글에 고양이처럼 동물 이름을 입력하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3D 보기가 있어요. 3D 보기를 누르시고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기를 누르시면 이 동물의 이미지, 동물의 3D 이미지가 증강현실로 지금 현실에 이제 겹쳐지면서 구현이 됩니다. 이 활동도 제가 너무 재밌게 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고양이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 소, 웬만한 동물들은 다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촬영도 되고 동영상 촬영도 되니까 이런 AR 활동도 과학교육의 동물 주제로 수업하실 때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물은 여러 가지 소리를 또 내잖아요. 고양이, 송아지, 개구리, 돼지 이런 동물들이 내는 소리를 아이들과 함께 살펴본 후에 그 티처블 머신, 앞에서 보여드린 티처블 머신에서 오디오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고양이의 소리를 입력하고 송아지의 소리를 입력하고 개구리의 소리를 입력하고 돼지의 소리를 입력을 해서 동물이 어떤 소리를 낼지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활동도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로봇을 코딩해보자 하고 고양이 카테고리에 아이들이 직접 고양이 소리를 입으로 내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입력해서 학습시키고 송아지 소리 학습시키고 개구리, 돼지 다양한 동물의 소리를 학습시켜서 내가 만든 로봇이 이렇게 소리를 인식하네 이런 간단한 로봇 체험 활동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교과의 주제는 국어 교육입니다. 전 동시를 아이들과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고민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동시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의성어 의태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수업의 흐름을 보여드리면 의성어 의태어를 아이들과 살펴본 후에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직접 오디오북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직접 그려서 이거는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는 활동입니다. 그 아날로그로 동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투닝 아니면 리튼도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생성형 AI거든요. 리튼을 이용해서 어울리는 그림을 만드는 활동,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어 교육의 클로바 더빙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로바 더빙 시작하기 들어가시면
동시 만들기 프로젝트 오디오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설정하시고, 자, 지금 여러 가지 보이스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에 오리는 저장하고, 그 다음에 바꿔서 그 목소리를 바꿔서 꽥꽥 저장하고, 또 염소는 음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동시를 지어봤습니다. 오리는 꽥꽥 염소는 음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내용을 정말 짧게 했지만 아이들이랑 동시를 길게 지어서 입력을 하시면 동시 오디오북을 만드실 수 있고요. 꼭 동시가 아니라 아이들과 동화를 지었다라고 하시면 그 동화도 이제 선생님께서 타이핑으로 입력을 하셔서 그 동화 오디오북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오디오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순이 꼬리 신나게 흔들흔들 할아버지 수박밭에 동글동글 수박 수박밭에 강아지가 달랑달랑 뛰어가. 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동시로 시와 만들기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보여드렸던 투닝 매직으로 키워드 입력해서 그리는 방법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튼도 참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잘 되어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로그인을 해서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귀여운 오리가 앉아있는 모습 하고 이미지 제작 누르면 동시에 어울리는 이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농장에 염소가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 제작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지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에서 동시와 관련된 오디오북 만들기, 그다음에 시와 생성하기 기능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담은 그런 도구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특수교육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특수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더 많은 참고 자료와 레퍼런스들은 마지막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수업과 관련해서 정말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4번째 챕터 특수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효율적 도구 활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챕터에서는 수업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특수교사로서의 업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사 하면 수업 외에도 정말 다양한 문서, 계획, 안내 자료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도맡게 되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챗 GPT를 기준으로 해서 특수교육의 업무 경감을 위한 활용 사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업무인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입니다. AI나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면 학생의 관찰 내용을 요약하거나 평가 내용을 객관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학생은 시지각과 대근육 협응에 어려움을 보이며 이런 식의 관찰 중심의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교사는 이 문장을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듬는 방식으로 업무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특히 유용한 이유는 문서 작성에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피로감 또는 표현의 일관성 문제를 줄여준다는 점이에요. 선생님들도 계획서 쓰다 보면 이 문장이 맞나? 아니면 혹시 너무 주관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인공지능으로 초안을 작성해보면 정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작성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개별화 교육 설명의 안내문 작성해줘 라고 입력하면 날짜와 장소 정도의 정보만 넣어도 전체 형식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또는 이제 가정에게 안내할 감각 통합이 필요한 유아의 가정활동을 추천해줘 라고 작성을 하면 학부모님의 눈높이에 맞는 간단한 활동 예시와 설명을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특히 바쁜 시기, 학기 초라던가 아니면 개별화 회의 전후, 상담 기간 등의 작은 부분이지만 체감 효과는 아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문, 보고서, 계획서 같은 행정문서 작성할 때인데요. 이런 문서는 매번 비슷한 틀로 작성은 하지만 내용 구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표현을 다듬을 때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챗GPT한테 보조공학기기 신청 계획서 작성해줘.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 보조기기를 지원할 학생들의 특성까지 반영하면 더 좋겠죠. 그 정도까지만 입력을 해도 목적, 필요성, 기대 효과, 사용 계획이 자동으로 구성된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이 초안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빈 화면을 마주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장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뼈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회의나 상담 내용을 정리할 때도 유용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학부모 상담 후에는 상담 일지 남겨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만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AI 음성 인식 도구, 클로바 노트 같은 앱을 활용해서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한 후에 이 핵심 내용만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앱을 이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후에 그걸 가지고 그 대화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걸 학부모 상담 일지용으로 요약해줘 라고 입력하면 날짜, 대상, 핵심 논의 내용 중심으로 깔끔한 요약본이 나옵니다. 이런 자동화 도구의 큰 장점은 업무의 내용을 줄이지 않아도 처리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손이 덜 가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학생의 발달, 행동, 인지 상태도 문장으로 정리하려면 오래 걸리고 표현하는 방법에도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요. 이때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지각 발달이 느린 3학년 학생의 평가 문장 작성해줘 라고 입력하면 정서적, 인지적 영역에 맞는 평가 문장이 추천이 됩니다. 성장 서사 기반의 서술도 가능해요. 1학기 대비해서 사회성 발달이 눈에 띈다. 이런 단서 문장도 키워드로 넣으면 연속적인 맥락을 담은 평가 문장이 자동으로 제안됩니다. 이렇게 AI를 초안 작성 도구로 사용하면 기술적으로는 빠르면서 교육적으로는 더 정교하게 평가 문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주 놓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교사 자신의 성장과 전문성 정리예요. 논문, 세미나, 교육자료 같은 거를 다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죠. 그리고 그걸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202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요약해줘. 아니면 UDL 기반 수업 사례 PPT 구성 아이디어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편리한 방법을 넘어서 교사의 관점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공유하는 데에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수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하나 다르게 그리고 하나하나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학생을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실천 속에 에듀테크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좋은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술은 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의 교육적 판단과 감수성, 그리고 아이를 향한 마음이 가장 중심이 된다는 점, 오늘 연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수와 관련된 모든 질문이나 문의사항은 여기 남겨드린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연수 자료는 영상의 아래쪽 설명란에 링크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나하나 다르게 그리고 하나하나 함께 걸어가는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